안녕하세요. 안공TV 안공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가 건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까지 유튜브 영상에서 올렸던 다가구 주택이나 다중주택 이런 주거용 건물과는 다르게 상가 건물을 볼 때는 좀 각도를 달리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상가 건물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지역의 상권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입니다.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추후에 매매할 때 훨씬 더 가치가 높아질 수가 있고, 죽어가는 상권에 매입을 하게 되면 처음에 매입했을 당시보다 좀 가치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권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상권이 좋은 곳이다 나쁜 곳이다를 판단할 때는 단순하게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 지역의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그 지역에서 소비가 얼마만큼 이루어지는지, 그 지역의 상가 임대료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전에서 가장 큰 상권을 꼽는다면 대전의 둔산동 상권과 복명동 상권, 그리고 중구 대흥동 상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작은 상권들도 좀 있는데 이 세 군데에 비해서는 좀 많이 못 미치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중구 대흥동 메인거리에 위치해 있는 상가 건물입니다. 대흥동과 은행동 일대의 지도입니다. 여기 중앙로 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 서대전 내거리 쪽으로 올라가면 중구청역이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상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상권이 은행동 상권이고요. 왼쪽에 있는 상권이 대흥동 상권입니다. 그 상권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부분이 있잖아요. 대흥동은 이 우리들공원 앞으로 해서 이 도로가 가장 메인 상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은행동은 은흥정이 거리가 가장 메인 상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물건지에서 중앙로역까지는 도보 3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이 건물 앞에 우리들공원이 있습니다. 우리들공원이 있기 때문에 이 주변 좀 멀리에서 보더라도 막힌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건물의 노출도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어디에 서 있더라도 좀 잘 보이는 건물이에요. 그런 게 당연히 임대를 놓을 때는 더 경쟁력이 있겠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가 대흥동의 가장 메인 거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은행동과 대흥동 밑에 지나가는 지하상가입니다. 지하상가에서는 주로 의류나 잡화 이런 것들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지하상가에 쇼핑을 하던 분들이 이쪽 상권으로 넘어와서 식사를 하시기도 하고 또 술을 먹기도 합니다. 은행동과 대흥동 상권, 이런 큰 상권들이 두 개가 붙어 있잖아요. 보통 상권이 두 개가 붙어 있으면 어느 한쪽 상권이 더 잘 되고 어느 한쪽 상권은 좀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 은행동과 대흥동 상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은행동 상권은 주로 좀 낮 상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흥동 상권은 밤 상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낮에는 이쪽에서 좀 소비를 많이 하고 밤에는 이 대흥동 상권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두 개 상권이 붙어 있으면서 어느 한쪽 상권에 손해를 입히지 않고 더 그 지역의 상권이 이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서로 도와주는 상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은행동과 대흥동 거리에 실제 유동인구가 어떻고 그 상권이 어떤 분위기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낮에도 촬영을 한번 했고요. 밤에도 같은 코스로 한번 거리를 촬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보시면서 상권이 어떤지를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지는 259.9제곱미터, 평수로는 78.6평이에요. 근데 건축물 대장에는 254제곱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등기하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봤더니 259.9제곱미터가 맞습니다. 연면적은 약 300평이 조금 안 되는 평수입니다. 이 용도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이 일반 주거지역보다는 더 높다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각 층의 면적을 보면 제가 옆에 이렇게 다 적어놨는데 대략 60평 정도로 1층부터 5층까지 올라가 있다. 이 건물에서 좀 특이한 게 주차장입니다. 원래 요즘에 신축하는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주차가 없으면은 허가가 나지를 않잖아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거리 자체가 주차를 하기가 쉬운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대전시에 분담금을 내면서 이게 주차가 없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지역의 지가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상가 건물의 가장 임대료가 높은 층수가 1층이잖아요. 만약에 이 건물에 주차를 넣고 2층부터 상가가 들어왔다면은 상가의 메리트가 좀 많이 없어지는 그런 건물이 됐겠죠. 1층 상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이게 분담금을 내더라도 주차가 없는 쪽으로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승강기는 한 대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은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고 실제 임대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1층에는 편의점이 들어와 있습니다. 1억 3천에 525만원인데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 편의점 앞쪽으로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많이 높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2층부터 5층까지는 거의 비슷한 월세인데 2층까지가 조금 높고 나머지 3, 4, 5층은 보증금은 3천에서 5천, 그리고 월세는 200에서 250 정도 이렇게 임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매매 대금은 41억 5천이고요. 융자는 16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승계 받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고요. 보증금이 2억 9천이고 실제 투자금이 22억 6천만 원입니다. 월세가 1,575만 원인데 이자를 빼고 나면은 1,248만 원이 이제 실제 받는 순월세입니다. 이게 좀 특이한 게 은행 이자가 요즘 이율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낮은 편이네요. 327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고 22억 6천을 투자했을 때 월세를 1,2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수익률은 6.63%로 상가 건물이 보통 3, 4%도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신축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6%가 넘는 상당히 고수익형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 여유가 있는 분들이 투자를 하시게 되면 1,000만 원이 넘는 월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